북에서 살아보지도 못했고 조선민족의 민족성에 대해서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저 바다 건너 돌팔이 전문가들이 말을 믿고 정책을 결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독설이 전국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김연희 누님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방송 전에 간단히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간암 초기셔서 고스파 시술을 받으시고 퇴원하셔가지고 현재 집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고스파 시술 받으실 때 화상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상 이식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고 그 이식 수술 이후에는 검진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차후에도 치료 상황에 대해서 자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는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천시 후원으로 조선화의 거장전이라는 이런 미술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는 지성호에게 인천에서 빨갱이들이 그림 전시를 하고 있다가 누가 알려졌나 봅니다. 또 그러니까 이 약이 없는 지성호가 8월 3일에 보도자료를 발표했나 봅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특별전시회 남북 북남 평화를 그리다, 이것과 인천시 조선화가의 거장전, 인천 평화의 길을 열다에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이 작품 전시됐는데, 인천시 전시회에는 만수대 창작사 사장인 김성민의 2018년 작품 어머니 막내가 왔습니다가 포함됐다. 만수대 창작사는 2016년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소속 작가들 작품이 모두 동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성호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대북 제재 결의는 포괄적으로 북한으로의 재원 이전과 그들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외교부의 권고조차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인천문화예술회관에 가보았습니다. 입구에는 축기들이 있었고 화관들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조용히 그림들을 돌아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는 해설사분도 계셨습니다. 해설해달라고 부탁하면 해주시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김용준, 리석호, 정종여 등 월북하신 화가분들이 그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시장에는 힘있는 북장단에 맞추어 등 북한인민들이 생활상을 그린 조선화들도 있지만 강복이 그날과 또 고향길, 고양이 어머니, 어머니 초상, 꿈에 본 고양이 봄날, 학교 가는 길 등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은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꽃과 나무, 호랑이, 닭, 잉어, 원앙, 소들을 그린 초충화, 그리고 또 영모도들도 많았습니다. 백두산, 만추의 9월산, 금강산 삼형제 폭포, 동해의 거센파도를 그린 풍경화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센파도를 좋아합니다. 파도를 그린 조선화들을 보면서 이 땅의 불의한 것들을 저 파도와 같이 모두 쓸어버려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도 사진들을 여러 개 찍었습니다. 지성호가 문제 삼은 만수대 창작사 사장 김성민 화가의 어머니 막내가 왔습니다라는 제목이 조선화도 있었습니다. 조선화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동경화의 한 형식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그려왔습니다. 현재 자료들이 남아있는 건 삼국시기부터 있죠. 삼국시기 고국원 왕릉 벽화에 있는 행렬도, 그리고 강서 큰 무덤 벽화의 청룡, 이런 게 유명하고요. 삼국시기의 그림들 중에서는 고려시기 조선화로서는 안양초상, 고려 공민왕 왕전이 그렸다는 천산대랩도, 또 조선시대 안견이 그린 룡, 신사임당이 그린 가지 등이 유명합니다. 북한에서 최근에 발굴된 고구려 무덤 벽화들에도 조선화 기법으로 그린 청룡, 현무, 백호, 주작 이런 것들도 있고요. 천장에는 보리스 등 벽화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화는 섬세하고 힘있고 이렇게 다양한 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이 둥근 붓을 위주로 사용하는데 다양한 기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화는 오랜 발전 과정에 구륵, 멀골, 선묘, 우림이라는 이런 화기법들이 있거든요. 이 화기법들은 서로 양상이 다르고 현실을 특색 있게 그려내는 조선화의 우월한 기법들입니다. 조선화는 채색한 정도와 재료에 따라서
진체화, 담체화, 수묵화, 수묵담체화, 금리화 등으로 구분하고 묘사 대상에 따라서는 풍속화, 풍경화, 초상화, 력사화, 화조화 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지난날에는 풀벌레 그림을 일컫는 초충도, 날짐승 그림들을 일컫는 명모도, 농민 생활을 그린 경직도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또 책과 여러 물건들을 그린 책가도, 또 그리고 청동 그릇이나 과일 등을 곁들여서 그린 기명절지 등으로 더 구체화하고 세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꾸밈 형식에 따라서 족자, 그리고 또 가로마리 그림, 병풍 그림, 액틀 그림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선화는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서 오랜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가치 있는 수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북에서는 조선화의 오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미술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는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는 게 옳은 일인 겁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의 조선화 거장전은 남한에서 올라간 많은 조선화 화가들이 조선화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해서 나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재능이 있는 화가들이 왜 북으로 올라갔을까요? 전시장이 제일 안쪽 벽면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김철호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북으로 월북으로 갔죠. 정종료 그분 이럽니다. 그러니까 윤재하군이 그건 납북이 아니고 월북이에요. 예, 월북. 윤재하군이 그러죠. 왜 그러냐? 보도연맹이라는 지독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가 월북을 냈어요. 납북이 아니야. 납치당해서 간 거 아니야. 김철호분이 그러죠. 그러니까 보도연맹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 많았어. 길진섭이 또 익회대는 여기 방공포로로 내려왔다가 끝끝내 다시 가버렸죠. 완전히 여기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가버렸어요. 굉장한 작가들이. 다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김만영이 무슨 익회대, 예, 길진섭이, 정종여, 또 누구누구요. 저 동양화가 이팔찬이 이렇게 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북으로 올라가서 북이 미술 발전에 이바지했고 만수대 창작사라는 세계 1流급의 미술 창작 단체도 만들게 됐던 겁니다. 이번 미술 전시회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게 되면 고향을 그리는 그림들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고향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꿈길에도 달려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으로 올라간 분들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화의 거장들이었고 그분들의 작품들은 민족 상잔의 아픔과 함께 조선화의 보물들로 찬양받아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지송호 같은 인간들은 고향을 헐뜯어서 버는 돈으로 살아가니까 고향을 구리는 분들이 심정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온 저로서는 그 전시장에 가서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 때문에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설가분이 오셔서 해설해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눈물 닦으면서 그림들을 감상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넌 사람도 아니야. 넌 인간도 아니야.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고향을 원수 취급하고 고향을 헐뜯는 돈으로 살아가는 건 사람도 아닙니다. 더구나 물어보니까 이번에 진행하는 조선화 거장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돈을 주고 북에서 사온 것도 아니고 이미 전에 구입해서 보관하고 계시던 분들이 내놓은 그림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판매도 하지 않고 전시만 한다는 거죠. 보여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송호가 말하는 것처럼 북한으로의 재원 이전과 그들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에 속하지도 않는 겁니다. 결국 지송호는 알아보지도 않고 북을 찬양하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 작품들을 전시해서 판 돈을 북으로 보내는 게 말이 되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전 지송호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보적인 민주시민들도 세금을 낸다. 내가 낸 세금을 받아 처먹고 허튼 짓거리 하지 마. 보도연맹 때문에 살려고 북으로 올라간 화가들이 북에 올라가서도 조선화의 명맥을 살려서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고 조선화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것이 북을 이롭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우리 민족을 위한 겁니다. 까마귀가 봉황이 못되듯이 꽃제비는 국회의원을 시켜놔도 꽃제비직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어준이 누수공장에 출연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태영호, 지성호를 국회에 끌어들인 건 한교안이 최대의 실수다. 국회의원이 됐으면 이젠 채통을 차리고 이념 대결에서 떨어져 나와서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미국 전문가들이 김여정 신경 쓸 거 없다, 한미전쟁 연습을 해도 된다고 했다는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면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안을 거부한 쪽은 김정은 위원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걸림돌은 북한이다. 그리고 또 북한이 현 시점에서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것은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을 압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연합훈련을 놓고 한미 양국이 어려운 협상을 하게 해서 동맹에 상처를 입히길 원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돌팔이 전문가들 때문에 북이 핵강국이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도 이런 돌팔이 전문가들이 말을 퍼나르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북은 북미 대화를 하자고 했지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더 진전된 대화를 하려면 김정은 위원장과 한 약속들을 지켜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에 무반응으로 응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연락선 복원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을 압박하자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김정부 부장은 통신연락선으로 한미훈련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게 아니거든요.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쪽 간부들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건 통신연락선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의 의사를 밝히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여러분들도 생각나시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20개국 정상회의 참석하느라고요. 일본 오사카에 있었는데 한국으로 오면서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한국으로 간다. 당신이 잠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자. 이런 트윗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10분 만에 전화가 걸려와서 만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입니다. 물론 허풍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기는 하지만 트윗에 그런 글을 올린 건 사실인 거죠. 이렇게 남북미 정상들 간의 소통은 남북통신연락선을 이용하지 않고라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남북연락선 연결은 한미훈련을 못하게 하고 동맹에 균열을 내려고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돌팔이 전문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현재 단절되었던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나 깎아내리기 싶었던 거죠. 중요한 건 조선노동당과 국가로부터 대남 사업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은 김여정 부부장이고 그는 두말하는 걸 싫어하는 우리 조선인 여성, 조선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우리 조선 여성들 강하죠. 어머니는 더 강한 겁니다. 그리고 박상학이 패거리들이 대북전산 살포를 했을 때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전국적인 탈북자 반대 시위를 조직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이춘희 아나운서의 성명 발표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명, 조선노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는 핵 추진 잠수함 및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혹은 감포의 사격 훈련을 명령하였다. 이런 내용이 이춘희 아나운서의 성명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돌팔이 북한 전문가들이 말을 믿었다가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많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북은 한다면 합니다. 북에서 살아보지도 못했고 조선민족의 민족성에 대해서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저 바다 건너 돌팔이 전문가들이 말을 믿고 정책을 결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